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 군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부대 양려심의 통과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TK 신공항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그간 여러 차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사타 검토 용역 과정에 참여했고, 국토부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공항 추진 단계에 맞춰 TK 신공항이 중남부권 여객 물류 중심 공항에 걸맞는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타 과정에서는 미래 확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별 수요에 맞춰 시설 증대가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과 부지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민간공항 부지 면적은 28만 평으로 축구장 130개 규모이며 군공항과 합친 전체 면적은 540만 평으로 이는 대구 남구 526만 평보다 큰 규모입니다. 민간공항 총 사업비는 당초 1.4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증액되었고, 비용 편익, BC 분석 결과는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했습니다. 민간 활주로는 현 단계에서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km로 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대비해 활주로 추가 확장 부지 300m를 확보하였습니다. 활주로 3.5km 규모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모든 여객과 화물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활주로 문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최종 활주로 규모 등을 국토부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여객 수요는 2030년 개항 시 연간 1200만 명 규모로 현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 대비 3배 이상, 화물 수요는 2030년 기준 15만 2천 톤으로 최대 화물량 대비 5배 이상의 규모로 각각 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 터미널은 이런 항공 수요에 기반하여 개항 단계와 확장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객 터미널의 경우 개항 시 현 대구공항의 4배 수준인 10만 2천 평방미터, 3만 1,000평에서 시작해서 2060년 확장 단계에서는 15만 2천 평방미터, 4만 6천 평으로 다시 1.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물 터미널은 현 대구공항 12배 수준인 약 1만 평방미터, 3,000평에서 확장 후에는 2만 9,865평방미터, 9,000평으로 3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미래 여객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인근 확장 가능 부지 50만 평방미터, 15만 평을 확보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추가 확장에도 넉넉하게 가능하도록 대비했습니다. 또 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고속도로와 직결되는 4차선 연결도로 6.6km, 의성군 물류단지 연결도로 4.6km 등 공항 진입도로가 신설됩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면제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공항 연계 교통망으로 중앙고속도로 및 국지도 68호선 확장과 경부고속도로에서 접속되는 북구미 IC, 군위 JC 고속도로, 대구에서 의성으로 이어지는 신공항 광역철도 등도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TK 신공항 특별법에 의하여 8월 말 민간공항 사업을 전담하는 고위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올해 내에 예비 타당성 면제 신청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동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전 타당성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항시설과 배치 등이 보다 구체화되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 시의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모 방송사의 민간공항 관련 보도는 엠바고 요청을 지키지 않았고 또 사실과 다른 오보를 냈기에 대구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TK 신공항 민간공항 국토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보님, 예. 복합공항 건설에 있어서 향후에 대구시 해결될 가장 현안 사항이랄까 시급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항 사업은 정부와의 것들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연말까지 지금 국방부와 우리 군 공항 관련한 협약 이것들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이 SPC 구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시는 우리 SPC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또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이 SPC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민항 예타 연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고 이거는 특별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기본 계획은 대구시가 수립합니까?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 기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현재 국가재정법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타 면제 조차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달성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타 면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활주로는 지금 2.7km 하나, 3.5km 하나 이런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현재 우리 군공항이 2,755m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1번 활주로는 그거, 2번 활주로는 2,755m에서 저희 현재 3.5로 만들었고 확정이 됐고 앞으로 향후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들은 그 이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럼 국토부와 협의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공항에 화물 수요가 예. 대구시의 목표는 이제 전국의 25%에서 30%를 담당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예상치로 되어 있는 22만 8천 톤이 그러면 전국 그 화물 물량의 25%가 되는 겁니까?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의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지난 과정에서 인천공항의 3분의 1 이런 수준을 얘기했던 것들은 저희들의 정무적, 정치적 목표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이 TK 신공항이 물류 중심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려면 이 화물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실제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나간다. 말씀드렸던 현재 단계에서 이 4타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현재 수요를 반영해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은 건 현실입니다. 예. 추가로 좀 예. 말씀드리면 그 작년도 기준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처리한 화물량이 260만 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항공 물류를 9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21만 편 구조로 하게 되면 약 지금 현재로서는 10분의 1 수준인데 이게 단계적 개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화물 터미널이 지금 이제 21만 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추가 부지를 확장을 3만 편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생태계가 바뀌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전체의 한 10% 정도 하고 확장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단계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개항 시점에 25%였어요. 아니면은 2050년 쯤 저희는 2060년 기준으로
2060년 기준. 에 예. 25% 예, 30%.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시점은 10% 정도 됐습니다. 현재 사타 단계에서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옛날에 이야기했을 때도 저희는 그때 2030년, 2060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뭐 2030 수치는 맞춰봐야 됩니다. 예. 그게 없었습니까? 예. 퍼센테이지가 없었어요. 퍼센트는 그때는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60년 25%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대구의 산업 기반이나 공항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이 된 그런 상황에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감당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고, 공항 개항 단계에서는 공항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25% 또는 33% 이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화물 터미널이나 또 이 물류 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은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화물 터미널 같은 경우는 확장 여지를 많이 해서 땅 부지를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현재 예비 가능성 조사 지침에는 이제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전환 수요나 유발 수요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게 이제 현재 지침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제 개발 계획이 그렇듯이 개발 계획만 수립을 다 하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저희가 실무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그 충분한 물동량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자는 측면에서 우선 시설의 기본 수요를 하고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추가 부지를 확장을 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타에서는 수요를 했지만 다음에 기본 계획 단계에서도 수요가 한 번 더 있고 운영 단계에서도 수요 분들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정해 가는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화물 물동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정부가 됩니까? 아니면은 지자체, 아니면 공항공사, 각 공항에서 민간이죠. 따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에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화주가 이제 그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선상을 통해서 이제 그 운송사를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이 수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우 수요가 이제 구미나 그다음에 이제 경북도의 신선 농산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제 그 화물 수요는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항 계획과 함께 최근에 이제 그 군이 이제 대구시로 편입됐고 향후에 이제 군이 개발 계획들 예를 들어 첨단 산업 단지든지 여의성의 물류 단지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게 되면 거기서 물동량이 추가로 창출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항만 환적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서 들어온 화물 중에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는 항공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 화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이나 또는 우리 포항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던 화물 중에 지금 현재는 다 서울로 인천공항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항으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저희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울 가는 것보다 인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대구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수요들도 일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1200에서 1500만 명 여객 수요,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김해가 지금 한 해 얼마인지, 아니면 여기 우리나라 전체 여객의 한 몇 프로가 되는지. 테이블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김해공항하고 함께 의견을 해봤습니다. 근데 수요를 말씀드리면은 개항시에는 이제 1,200만, 확장을 통해서 1,500만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현재 김해는 이제 1,899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 따라서 좀 특성이 다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이 아무래도 KTX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제선 파트를 보시면은 대구 티켓인 공항은 이제 대항시에 900만 명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요. 김해는 현재 630만. 여기 터미널 확장을 해도 한 83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대구 티켓인 공항이 국제선 파트는 좀 더 이제 수요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국내는 이제 지금도 이제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한 320만 정도 하고, 김해는 국내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별로 좀 차별화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객으로 사이즈는 보면 우리가 국제선으로 보면 2등이 될 거예요. 2등이 인천 다음으로. 그렇게 되겠죠. 김해도 1,000만 안 넘죠. 김해는 이제 1,000만 원 안 넘고요. 예. 6,000만
그게 화물 21만 톤 요거는 몇 년도 기준입니까? 그 2030년입니다. 아 2060년. 60년이요? 예, 2030년 기준에 한 15만 톤 정도 되고요. 2060년 기준에 22만 톤. 그렇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그 예비 탄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환수로나 유료나 이제 유발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수요 재검증 과정에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에 한주를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에 한 10배 정도의 화물을 하기 위해서 한주를 한다 했는데 지금 이 수요 갖고는 그럼 3한주로가 가능합니까? 그 활주로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화물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운항 횟수였습니다. 당시에 운항 횟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화물하고는 조금 이제 관련이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저희가 9월달에 발표했던 화물 기준은 총 화물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타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순화물 기준, 그러니까 직항하는 화물과 환적 화물만을 포함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발표했던 때는 직항 화물과 환적 화물과 수화물을 다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치상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21만 8천 톤 이게 예. 2060년도 예, 기준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25% 예. 전체 국내 물량의 25%를 그거를 그 당초에 예상을 했을 때 그럼 몇 년도가 되는데요? 이제 목표치죠. 몇 년도에 목표치? 저희는 2060년 목표치. 그러면 2060년도에 목표치는 25%고 여기에서 지금 21만 4천 톤도 2060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분석 과정 사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 부지를 통해 가지고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제 채워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단계적 개발 계획이 순화물하고 총화물하고 그런 개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환적화물하고 개념도 좀 있고 그래서 뭘로 기준으로 삼을 건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2060년에 과연 4분의 1 정도를 할 수 있느냐 뭐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전체 이제 화물 성격 그러니까 순화물인지 뭐 이런 화물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좀 있고 통계 생산 예, 수치에 생산 따라서 통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 나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분의 1, 4분의 1은 좀 저희가 실제 이런 저 평가나 뭐 이런 용역 결과 이런 것들에 기준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 또 이제 또 수요 수요가 좀 새로 계속 평가를 합니다.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사타에서 우리가 467만 됐을 때 대공황이 흑자였잖아요. 예. 그 사타에서는 혹시 뭐 1200만 이렇게 되면 공항이 얼마나 흑자가 난다든가 그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네. 경제적 타는 BC 분석 결과를 보면 단적으로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발표된 사타에서는 경제성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1.03이거든요. BC가 1 이상 되면은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공항으로 이번에 이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 지금 인원 분석한 게그 우리 대구의 공항시 공항 말고 여기에 얘기하시는 예, 겁니다. 우리 예. 지금 김해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덕도까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분산되는 그런 예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덕도는 전제돼서 예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 그건 분석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요 번역은 가덕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가덕도는 부울경 초기 단계 중심이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저 TK 중심이고 그렇게 되죠. 그 공항 활주로가 지금 당초 저희들이 3.8km를 그렇죠. 사실 네. 했는데 지금 3.5km 플러스 300m를 네.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활주로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그 300m 유휴부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확보 대안이 있으십니까? 좀 보시면 이게 이번 활주로 2,755m 여기 3.5로 지금 그려진 거고요. 그 유도로고 이 확장부지 300m를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계류장하고 화물터미널들이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더 추가로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부 사업이고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건 돈을 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특별법 만들어질 때 부산에 예. 개인 의원이 그 1.8km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5 플러스 0.3을 하면 그쪽에서 다시 그런 아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은 3.5로 하고요. 예. 이거는 예정 조치다. 확장을 할 그 앞으로 미래 협의로 남겨놓은 겁니다. 예. 현재 단계에서는 뭐 얼마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확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확장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어떤 정도의 뭐 수요라든가 아니면 어떤 확장 기준이 네. 활주로, 어떻게 했을 때 예, 활주로는 이제 공항 시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고도, 온도,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8km를 이제 그간에 얘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가덕도든지 이제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대표 항공기를 이제 화물기 제일 무거운 기종, 그 B747 400F인데요. 그 기준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B747 400F를 뜬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3.8km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종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47 400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이륙 중량이 397톤에 이제 최대 110톤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한정한 이제 대표 항공기는 747 8F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요게 이제 2022년도 단종, 2009년도 단종 모델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륙 중량도 400F보다 훨씬 크면서 화물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필요한 게 이제 3,500km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3,500m를 화물계가 또 여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공기가 A380입니다. N480은 이게 21년도에 단종이 최종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제 3,500이면 충분히 이제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미주 유럽까지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 A380이 이제 15,000km를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런던까지 보면 한 8,900km 정도 되고요. 제일 먼 거리가 뉴욕이 한 1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3,500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게 만약에 2030년에 우리나라 2030년부터 60년까지 해서 B747 400F가 대구공항에서 취항을 할 수 있는 여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게 되면 3.5km 활주로에서는 96% 중량으로 이제 이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들 인천공항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최대 이륙 중량 평균 85%로 운항을 하더라. 그렇게 되게 되면 3.5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협의가 됐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이제 확장 고지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3,500에 가주로 300m 확장 고지 300m를 추가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면 앞으로 이제 공항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이제 항공 기체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면은 B747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4개가 들어갑니다. 더 무겁기 때문에 활주 거리가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777 같이 쌍발로 해가지고 적은 연료로도 많은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항공 기술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발 항공기 엔진 4개가 다시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 많이 있습니다. 폭염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공기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양력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활주로 그게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 환경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지를 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확장 부지까지 얘기했고, 요게 이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4타 단계에서는 3,500에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확장 부지를 통해서 향후에 여건 변화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추가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4타 결과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약간 엔지니어베이스의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해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말씀드렸습니다. 국토부의 보도자료는 3,500 플러스 추가 여유 부지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합쳐가지고 표현을 해놨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 저 활주로 같은 경우는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300m 한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확장은 뭐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됐을 때 확장한다는? 요게 이제 그 1200만 규모로 해서 3만 1000평이 이제 설정이 됐고요. 여기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10,000평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이제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은 이제 일단은 이제 연면적이 층을 높이면 연면적이 2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객이 1,200만이 넘어갈 걸로 추정되면 그때는 추가로 추가로 할수 확장을 할 수 있죠. 있어요. 이 터미널 씌울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터미널로 하든 아니면 그냥 뭐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공항 건설을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사실 토공입니다. 산을 이제 절개를 해서 확충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토공으로 해서 다 이제 맞춰놓으면 건축물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짧고 비용도 적게 드는 이런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확장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착공 개항까지 남아있는 주요 절차들 좀 어떤 게 있고 시에서는 어디에 좀 집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절차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 SPC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협의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SPC가 만들어지게 되면 SPC는 이제 실제로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과 같이 협의,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국토부나 중앙정부와 협의 이런 것들 계속해 나가면서 하여튼 조기 개항하고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공항 쪽에 여러 현재 단계에서 여러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공항 관련한 여러 공항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오셨던 이 1급 중심, 인천 중심에서 4급 중심, 아니면 양급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난 과정에서 4대 관문공항론 얘기하셨듯이 우리 경북 TK 신공항을 이 위계를 좀 높이는 이런 것들 항공법 개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항은 민항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SPC는 공공항 이전이고요. 네. SPC 구성하고 민항 건설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주체는 공항 국토부의 이 민간 공항은 공항 건설 그러니까 TK 신공항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발주 자체도 따로 하고 건설 수도 따로. 근데 그 부분을 현재 단계에서는 뭐 일단 그게 맞는데. 네. 저희들은 개항 목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티켓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군공항에 대한 시행자는 대구시입니다. 민간공항에 대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군공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 14일 날 기구대 양해 심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적 타당성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다음 절차가 이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월달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이게 이제 연내에 좀 신청을 하고 해서 절차는 가져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사업 대행자 선정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그 추진단이 됐기 때문에 좀 속도는 좀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어떤 협의나 단차를 맞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대규모 토공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토가 1억 7천만 루베고 이제 성토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한 3억 루베 이상의 이제 그 토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할 때 토공량을 이제 좀 고르게 해줘야지만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긴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부분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짓는 자체를 SPC에서 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주를 따라. 예. 발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주자는 다릅니다. 그건 맞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좀 같이 해서 전체 종합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은 천천히 가고 군공항은 빨리 가든가 그 반대가 되면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뭐 그런 말씀은 무슨 몇 단계까지 이런 정도로만 드립니다. 궁금한 게 활주로 길이가 됐다 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취향을 해야 이
유럽이나 미국 갈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런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일단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 저희는 뭐 우리 저 신공항에 대해서 공항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우리 대구의 티웨이 항공이 와서 열심히 어점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우리 저 대구에서 좀 다른 또뭐 유럽이든 또 미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노선 허가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공항이 지어지게 되고 수요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뭐 노선이나 허가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방화에 맞춰 지방공항 활성화에 맞춰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 있어야지 이제 항공사 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통상의 경우에 이제 운영 관련해서 D-3년 이전에 이제 그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게 없으시면 요 확장 부지 관련해서 조금 좀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3.5로 이제 딱 끝났다 이건 아니거든요. 좀 여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기본 계획 단계나 조심시 설계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너무 또 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얘기 더 질문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